뭘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니네 아니어도 우리 할 수 있어. 뭐 우리가 중심국가 될 수 있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은 블루 이코노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는 연간 3조에서 6조 달러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만 약 2억 6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 같고요. 블루오션, 이 수사원, 해양자원을, 막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자는 게 이 블루 이코노미의 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좀 못했는데 기다리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물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세안 많은 이제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최근에 이제 아세안 지역에 이야기거리가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소재를 찾아내는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면 좀 더 재밌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떤 경제 용어를 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아세안에서 블루 이코노미 이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말 그대로 이제 블루, 파란 이코노미,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 아젠다를 담고 있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2021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38차 아세안 정상회의 선언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모델을 찾자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여러분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아시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그 개념을 좀 더 본격화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은 블루 이코노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진국에서 벗어나려면 막대한 인적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문명률이 높고 아직도 이제 인적 자원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그리고 반짝 경제가 좋아지고 얼마 가지 않아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중진국의 함정은 여러분 멕시코,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많은 중진국 국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가까운 중국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 함정에 걸려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안을 다시 돌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세안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싱가포르하고 브루나이 다루살람, 흔히 말하는 브루나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전체 평균 GDP가 10.3% 성장했지만 여전히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성장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정답이 바로, 답이 바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블루오션, 이 수사원, 해양자원을, 막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자는 게 이 블루 이코노미의 골자입니다. 아세안 전체 면적이 66% 이상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해양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전 세계 수산업의 약 15%가 아세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수산물, 주요 수산물이 이제 아세안에서 오고 있지요.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만 25,000명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블루 이코노미 지지 국가들은 이 성장 동력이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인 아세안에 식량, 일자리, 물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는 연간 3조에서 6조 달러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만 약 2억 6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아세안 정상선언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수산, 양식, 그다음에 해양 운송, 재생에너지, 관광, 그리고 뭐 기후변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통해 막대한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이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퇴출과 탄소 중립 등을 해양 자원과 결합시키면 엄청난 경제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개념은 인도네시아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아세안 경제개발의 책임감이 이제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싱가포르하고 브루나이 같은 도시국가는 지역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가 중장기 계획으로 OECD 가입, 경제협력개발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팜유와 같은 이제 일부 자원은 이제 부존 자원은 지하 자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얼마든지 우리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만 봐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자바섬의 양대 축인 뭐 자카르타와 수라바를 잇는 고속철 계획을 중단키로 했는데요. 뭐 이유는 이제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다. 뭐 이게 이유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 또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두 개 노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것과 직접 가는 것, 이제 반둥을 지나가는 두 개 노선이 진행 중인데 그 중 하나, 이 반둥과 자카르타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지원책이 신통치 않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회의감이 커졌는데요. 결국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야, 니네 아니어도 우리 할 수 있어. 뭐 우리가 중심국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국가개발기획청을 OECD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직접 해외 성장 전략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공연불로 이 경쟁을 그치지 않고 직접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블루 이코노미는 인도네시아가 좋아하는 아시안의 주제, 아시안의 중요성, 아시안의 중심, 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에 열린 블루 이코노미 이제 포럼이 올해 열렸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및 그 내에 해양 및 천연자원 담당 비비 율리아티 이제 차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블루 이코노미가 인도네시아 전체 GDP에서 약 6%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2045년까지는 12.5%, 크게는 15%까지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이것을 이뤄낸다면 인도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뭐 많은 뭐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뭐 필리핀, 뭐 라오스 이런 여러 나라들도 앞으로 이 성장 모델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 좀 복잡한 얘기였지만 결국 해양자원, 수산자원을 어떻게 개발하자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고 우리의 앞선 이런 해양자원 개발, 이 노하우가 충분히 현지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세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